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미주부 채널을 만든 지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7,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10,00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님 애칭을 주주님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어떤 구독자님께서 초기 주주 하시겠다라고 한 댓글을 보고 저도 그 명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10배 벌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회사들 중에서 특히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투자하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무역 전쟁이다 하면서 반도체 회사들 이슈가 많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주부를 처음 알게 되신 우리 주주님들은 지난 영상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10배 벌 수 있는 회사들 1부, 2부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계좌를 보면 한국 주식이 좀 올랐습니다. 지난 영상 때보다 2억 8천만 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한국 주식은 일부 매도를 해서 오늘 소개할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자, 우리 투자금을 10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차 산업에 투자해서 10배 벌 수 있는 회사들 2부 영상에서 이렇게 6개 키워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죠. 여기서 각 키워드별로 거의 빠지지 않은 산업이 뭐였었죠? 바로 반도체 관련 키워드들이었죠. 오늘은 이 부분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반도체 회사들 어떤 회사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들 이름은 다 아시죠? 자, 이 반도체 회사들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투자할 때 어떤 변수가 있고 투자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류가 참 많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메모리, 그리고 비디오 카드에도 그래픽 연산을 하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죠. 이 외에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도 있고요. 우리도 문과생, 이과생 나눠서 난 문과생이어서 암기는 잘하는데 숫자는 약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반도체는 계산을 잘하고 또 어떤 반도체는 그래픽 데이터 처리를 잘하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반도체 종류가 많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반도체 시장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런데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0%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1위라고 해도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나머지 70% 이상에 해당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누가 점유율이 가장 크냐면 바로 미국 회사들입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3%로 중국의 4%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죠. 자, 그럼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않나요? 라고요. 자, 뒷부분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먼저 반도체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유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죠. 반도체 회사들 중에는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도 있고, 파운드리나 팹리스처럼 특정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는 생산만 전담으로 해주는 방식을 말하고요.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팹리스 회사는 반도체 설계만 해서 파운드리 회사에 생산을 의뢰하는 거죠. 그럼 팹리스와 파운드리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고 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팹리스는 퀄컴이 1위, 엔비디아가 2위, AMD가 4위, 애플이 6위네요. 중국의 하이실리콘이 5위고 실리콘웍스는 한국 회사가 저기 밑에 있네요. 자, 한국 회사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 대만 회사가 압도적으로 1위죠. 점유율이 52% 정도가 됩니다. 삼성이 2위로 점유율 18% 정도 되네요. 자, 반도체 대표 회사인 인텔이 왜 여기 없는지 궁금하시죠?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설계와 생산을 모두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죠. 자, 여기서 TSMC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TSMC는 1987년대 창업된 파운드리 전문 회사로 현재까지 1위를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파운드리인 TSMC를 중심으로 디자인 하우스, 테스트, 패키징 기업이 잘 맞물려 있다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구조가 좋겠죠. 두 번째로 TSMC는 설계는 직접 하지 않는 순수 파운드리 기업이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술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TSMC 공장에 가보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현판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TSMC와는 달리 설계와
생산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죠. TSMC는 파운드리만 하고 삼성은 파운드리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팹리스 회사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 그래프도 아주 아름답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국민 기업인 삼성이 이렇게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133조 원을 쏟아 부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는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퀄컴,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TSMC의 일을 거의 몰아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삼성이 133조를 쏟아 부어서 시스템 반도체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해도 퀄컴,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삼성에 일을 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인력 15,000명을 채용한다. 칩 설계 천재를 찾는다. 자, 팹리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주주님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주주님이 메일을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주부 구독자 중에서 이렇게 칩 설계 천재도 계셔서 참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꼭 아셔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미세공정이죠. 삼성과 TSMC가 과거에 미세공정 경쟁을 해왔지만 삼성이 계속 한 발자국 늦었었죠. 자, 뭐 7나노다 5나노다 하는데 이 미세공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이 미세화되면 전력 소모가 줄고 발열도 낮아지면서 성능은 더 높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크기도 더 작아질 거고요. 이렇게 미세공정이 가능한 설비가 있어야 세계적인 팹리스 회사들에게 반도체 생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과 TSMC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TSMC는 우린 이미 양산 준비 끝났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3나노 공장도 삼성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도 화이팅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 지표 자료를 정리해봤어요. 참고로 2019년 기준 자료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9조 원이고 매출 230.4조 원에 당기순이익이 25.3조 원이 났죠. PER은 약 16배 정도가 되고 ROE가 8.7%, PBR은 1.3배 정도 됩니다. 인텔은 시가총액은 320조 원으로 삼성보다 조금 낮은데 매출은 삼성보다 절반이 안 되죠. 근데 이익이 29조 원으로 삼성을 앞서요. PER이 12배, PBR이 3.37배 정도 되네요. 자, 애플은 압도적이죠. 시가총액만 1656조 원.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보다 더 크죠. 매출이 358조 원에 이익이 76조 원. 당기순이익도 훌륭합니다. PER이 22배, 삼성이나 인텔보다는 높고 PBR도 14배로 높습니다. AMD가 매출 규모는 다른 회사들보다 많이 작네요. 시가총액이 76조 원, 매출이 9.3조 원 정도 되고 이익은 4,700억 정도입니다. PER이나 PBR이 너무 높은데 이 지표들만 놓고 보면 AMD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퀄컴은 시가총액이 109조 원이고 매출 33조 원에 이익이 6조 원, PER이 18.8배, PBR이 25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262조고 매출이 16.1조, 이익이 5.7조로 당기순이익률이 35.4%나 됩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요. PER은 54배 정도 되고 PBR은 12배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ROE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PBR 1.3배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다른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인텔이 이익률이나 PER, PBR 배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인텔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긴 하네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반도체 회사들 투자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바로 이거죠.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조달을 모두 막기로 하면서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압박에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죠. TSMC 입장에서도 중국 화웨이냐 미국 기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을 했다면 화웨이의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팔지 말란 소리죠. 삼성전자가 과연 화웨이에 공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화웨이가 미국이 제재하면 삼성 반도체를 쓰면 된다고 했다는데, 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본인들 싸움에 우리 삼성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삼성은 중국과 미국 힘겨루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일까요? 자, 그리고 이 무역 전쟁은 결국 인텔이나 퀄컴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들에도 좋을 건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텔만 해도 2019년도에 전체 매출에서 27.8%가 대중국 매출이고요. 퀄컴은 2019년 기준 중국 매출 비중이 47%입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퀄컴이 트럼프 형한테 좀 적당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으로 양적 완화하면서 겨우 정신 차리고 주가가 좀 올라오나 했는데 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규모가 더 커질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주도를 할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